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또 테슬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급락이라고 잡아봤는데 지금 간밤에 일어나서 보신 분들은 테슬라 주가를 보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110가 깨졌는데요. 무려 지난해에 보시면 $400를 넘어갔던 주가예요. 그러면 단순히 하락률만 보시면 7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테슬라 주주들 그리고 한국 서학개미의 이 보유 종목으로 보면은 1순위, 2순위가 사실 테슬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미 증시 하락도 하락이지만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빌미는 상하이 공장의 이렇게 생산을 조금은 줄이는 축소 소식이 나오면서 니오도 같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 나스닥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동안에 나스닥 자체가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다른 업종,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지수보다 성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 고밸류에이션이 용인이 됐었는데 금리 인상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성장률 자체가 아직도 성장은 높다라는 인식보다는 높았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좀 너무 비싸졌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나스닥이 1% 이상을 하락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S&P나 더불어서 다우는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촉발한 이슈는 테슬라 자체의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 모멘텀 둔화도 있지만 고밸류에이션은 이제는 좀 버티기가 힘들구나라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자체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점점 더 퍼지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고요. 또 영원한 건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데 이 영원한 게 없는 부분들이 또 한국에는 모멘텀이 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언제까지나 봉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파르게 리오프닝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 증시에서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특히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은 좋았습니다. 이를테면 윈 리조트라는 마카오 이 카지노의 매출이 높은 종목도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더불어서 한국의 원화도 간밤에 NDF를 보시면 1,200원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 시장에 그래도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고밸류에이션의 주식은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관련주는 좀 힘을 못 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리오프닝의 주식일 수밖에 없는데 리오프닝 주식들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가능성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치주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주입니다. 지금 애석하게도 올해의 주가 수익률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해보면 어디가 꼴찌냐면요. 러시아가 꼴찌거든요. 당연하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꼴찌 해야지. 근데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취급을 받은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주 영역이 있는 한국 주식은 그래도 좀 잘 버텨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전해봅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의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봐야겠죠. 마지막 이슈는 세 번째 배당락과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우리나라는 배당락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까지 샀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기관이 코스닥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코스피는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어요. 다분히 시장을 좋게 보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배당 프리미엄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스란히 오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지수가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가 빠져서 시작한다면 이거는 배당락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한 2% 정도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2300에서 2300이 깨지고 한 2200 후반이게 되면 이 보합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 동시에 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오히려 이제는 대주주 회피를 했으니까 이 종목별로는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상당히 수급별로는 엇갈리는 이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대주주 회피하려고 판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 호텔신라, 그리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그리고 항공우주였습니다. 이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게 봤는데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많이 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이거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또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여겨볼 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당락에 관련한 기관 매물 속에서 어떤 이슈들을 콕콕해서 짚어봐야 될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후끈후끈하죠. 네, 내년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열과 성이 다 나오는 그런 스튜디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열기가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